오늘은 친구들이 놓치면 진짜 아까운 그 주제, 팝콘이가 직접 다 뒤져서 정리해왔어. 팝콘 한 입 먹으면서 들어봐. 팝콘 이슈 시작할게. 친구들, 오늘 한국 뉴스에 전인대 얘기 거의 없잖아. 근데 팝콘이가 보기엔 이게 올해 중국발 이슈 중 우리 주식이랑 가장 직접 연결되는 이벤트야. 오늘 리강 총리가 발표했어. 올해 성장 목표 5%. 작년이랑 똑같아, 잠깐.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디플레이션이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었던 그 현상. 집값 빠지고, 소비 안 되고, 기업 이익 줄고, 또 집값 빠지는 악순환. 그 상황에서 5% 성장?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경제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거라고 봐. 이 숫자 뒤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는지, 우리 투자엔 뭐가 기회고 뭐가 리스크인지 다 풀어볼게. 자, 전인대가 뭔지부터 짚고 가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 약 3,000명의 대표자가 모이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부결되는 안건이 거의 없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의 72%가 공산당원이야. 진짜 의사결정은 당에서 이미 내려진 거고 전인대는 그걸 공식화하는 무대야. 그래서 외신들이 고무도장 기관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숫자랑 정책 방향은 시진핑이 진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실행하겠다는 선언이야. 올해 전인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두 가지야. 첫째, 15차 5개년 계획이 이번에 공개돼. 5년마다 나오는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데 이번 방향은 이미 알려져 있어. 핵심 키워드는 기술 자립이야. 반도체 굴기, AI, 로봇, 양자 컴퓨터. 미국한테 핵심 기술에서 안 밀리겠다는 거야. 둘째, 타이밍이 절묘해. 바로 미국이 중국의 핵심 동맹국 이란을 공격한 직후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공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이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어. 미국이 동맹국을 제거하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 기술 자립의 절박감이 더 커진 거야. 한마디로 지금 전인대는 이런 상황이야. 안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박, 밖으로는 미국의파 지정학 리스크. 그 속에서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는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첫 번째 핵심, 5% 목표가 왜 정치적 숫자냐?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보면 이래. 소비자 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 소매 판매가 7개월 연속 하락 중이야.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못 잡았어. 집값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도 지갑을 안 여는 거야. 이게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실질 성장률은 4% 중반이야. 근데 정부는 5%를 발표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족한 0.5%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야. 이번에 실제로 재정 지출을 1.2조 위안, 한화로 약 230조 원 늘렸어. 230조 원이 얼마냐고.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이야. 그걸 4배 가까이 한 방에 쏘는 거야. 비유를 들면 이래.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뛰어야 하는데 무릎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응원단 앞에서 목표 기록을 낮출 수가 없어. 창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코스 일부를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최종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야. 재정 지출이 그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거지. 선수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외부 자원으로 기록을 만드는 거야. 문제는 자동차 연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야. 재정도 마찬가지야. 매년 이렇게 때울 수는 없어. 시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5%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거야. 두 번째 핵심, 중국의 딜레마, 수출 모델이 흔들리고 있어. 중국은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이었어.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성장 엔진이었지. 이 모델로 수억 명을 가난에서 끌어올린 거야. 근데 이 모델이 지금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전달 경로를 정확히 짚어볼게. 트럼프가 관세를 퍼부었어.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비싸졌어. 제조업체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어. 중국 내 고용이 줄어들어.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어. 지갑이 더 안 열려. 수출 타격이 내수 침체로 연결되는 구조야.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리강 총리가 선언했어. 앞으로 내수 소비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은 맞아.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 내수를 키우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해.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쓰냐면 집값이 빠져서 내 자산이 줄어든 느낌이고 경기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는 거야. 이걸 디플레이션 심리라고 해. 한번 이 심리가 자리 잡으면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로 연결이 안 돼. 일본이 2001년부터 20년 넘게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이유야. 전문가들이 이번 전인대 보고서를 보고 뭐라 했냐면 수출 의존과 내수 침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식당을 새로 단장하는데 수십억을 쓰는데 손님이 없는 진짜 이유가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인 걸 모른 척하는 것과 같아. 인테리어 아무리 바꿔봤자 손님은 안 와.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재정 부양은 일시적 효과밖에 못 내. 세 번째 핵심. 그래도 전인대에서 진짜 의미 있는 카드가 나왔어. 기술 굴기야.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 딱 하나야. 기술 자립, 반도체, AI, 로봇, 양자 컴퓨터. 미국한테 핵심 기술에서 안 밀리겠다는 거야. 국방비도 7% 늘렸어. 11년 연속 국방비를 늘리는 건데 이건 단순히 군사력만의 얘기가 아니야. 기술 안보와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야. 왜 지금 이 카드가 더 절박해졌냐면 이란 전쟁 때문이야. 미국이 중국의 핵심 동맹국 이란을 제거했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미국이 우리 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우리도 언제든 목이 졸릴 수 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그래. 중국은 지금도 최첨단 반도체를 TSMC,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해. TSMC가 미국 정부 명령으로 공급을 끊으면 화웨이 스마트폰이 멈추고 군사 장비가 멈추는 거야. 이 공포가 이번 전인대에 그대로 녹아든 거야. 근데 친구들, 이걸 그냥 선언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중국이 정책으로 밀면 진짜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봤거든. 2015년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 근데 지금 BYD가 전기차 세계 판매 1위야. 화웨이가 자체 설계한 칩으로 5G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어. CATL이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야.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이번 기술 굴기 계획도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50년 시계로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방향이야. 자, 그럼 이게 우리 투자에 뭘 의미하는지 딱 정리해 줄게. 팝코니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각각 수혜, 예시, 주의사항까지 명확하게 설명할게. 시나리오 A, 중국 내수 부양수의 플레이. 언제 유효하냐면 중국 정부가 쏟아붓는 230조 원 재정이 실제 소비로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경우야. 수혜 섹터가 뭐냐면 중국 소비자가 돈을 쓰기 시작할 때 직접 혜택을 보는 분야야. K-뷰티, K-푸드, 면세점, 여행, 레저야. 한한령이 완화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섹터가 첫 번째로 움직여. 중국 내수 회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야. 주의할 점은 타이밍이야. 재정을 풀어도 그게 실제 소비 지표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려. 전문가들은 빠르면 5, 6월은 돼야 숫자로 확인이 된다고 봐. 지금 당장 들어가면 2, 3개월 기다려야 할 수 있어.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시나리오 B, 기술 굴기, 역풍 경계 플레이. 언제 유효하냐면 중국이 반도체 AI 자립에 본격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경우야. 리스크 섹터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야. 전달 경로가 이래. 중국이 자국산 칩 양산에 성공해. 수입 대체가 시작돼. 한국 기업의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어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 중소형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해. 주의할 점은 이건 당장 오는 리스크가 아니야. 최소 3, 5년 이상 걸리는 구조 변화야.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어. 다만 이 방향을 인지하고 비중을 서서히 조절하는 시각이 필요해. 팝코니가 지금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 딱 두 개야. 하나, 5, 6월 중국 소매 판매 지표야. 재정 부양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신호등이야. 이 숫자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시나리오 A 플레이 타이밍이야. 둘, 화웨이 SMIC 첨단칩 양산 일정이야. 이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시나리오 B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신호야. 미리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어. 오늘의 팝콘 한 줄. 중국 전인대의 5%는 목표가 아니라 선언이야. 그 선언을 실현하려는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우리의 투자 기회야.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팝코니가 더 좋은 분석 계속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돼.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부탁해. 다음에 분석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팝코니가 직접 뒤져서 알려줄게.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야.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올게. 또 보자.